자, 지금까지 점전화 또는 쌍극자, 전화가 하나일 때 전화가 쌍극자처럼 두 개로 형성되어 있을 때 포텐셜 값을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 전화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면, 전화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때의 포텐셜 값입니다. 소단원 24-5입니다. 연속 전화 분포에서의 포텐셜 값이에요. 자, 먼저 선형 형태로 연속되어 있을 경우에, 선형 형태로 연속되어 있을 때입니다. 즉, 점이 쭉 모이면 직선이 되죠. 이렇게 선형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거리가 L이라면, 길이가 L이라면, L이라고 할 때, 이거는 점전화가 쭉 모여 있는 거, 그러면 특정 부분의 길이만 따졌을 때, 요거를 dx라고 해봅시다. 그림을 이렇게 다음 장에다 다시 그릴까요? 선전화가 x축상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축상에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선전화로부터 떨어진 수직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d만큼 떨어진 수직이라고 하세요. 수직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포지션이 있어요. 이 선전화의 길이는 L이고요. 이거 X축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전화 분포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이 포텐셜 값은, P점에서의 포텐셜 값은 각각의 선전화를 아주 미세하게 잘랐을 때의 그 미세 성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를 다 더하면 선이 돼버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이렇게 잘랐어요. 이 거리가 dx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 놈이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 거리, 요거는 r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x라고 해봅시다. x, 전체 길이는 l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뭐 했냐면 v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분의 q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주 작은 단위를 잘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분 형태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화 미분 요소에 대한 미분 형태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엡실론 제로 r분의 dq가 되겠죠. 그런데 이 dq는 지금 점전화가 아니라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에 대한 전하량을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은 선전하 밀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거의 선전하 밀도를 람다라고 하면 이 dq는 어떻게 돼요? 이 람다는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니까 dx, dq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dq는 뭐가 나와요? 람다 dx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해보면 dv는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0 분의 1, 그 다음에 dq가 요거예요. 람다 dx.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요거 r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즉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t제곱, 이게 r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 전화 밀도를 따져야 되니까 이걸 적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걸 원점으로 놓으면 원점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V는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적분하는데 이거를 적분해요.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람다 dx 루트 x의 제곱 d 제곱 요걸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거 상수는 앞으로 뺍시다. 람다 밀도니까 상수죠? 앞으로 뺄게요. 람다 4파이 엡실론 제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요? L까지 적분하면 돼요. L까지 뭐를요? 분모를요. x의 제곱 d 제곱에 2분의 1 루트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dx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적분 공식을 이용하면 람다 4파이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ln x 더하기 x의 제곱 d 제곱에 2분의 1 어디서부터 0부터 L까지 이렇게 나와요. L 집어넣으면요 람다 4파이 엡실론 제로 ln 그 다음에 L 더하기 L 제곱 더하기 D 제곱에 2분의 1 이거 하나 나오고 빼기 얼마 나오냐면 ln D가 나와요. x 대신에 0 넣으니까 0, 0, 그 다음에 d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d 나오죠. 그래서 ln d 나와요. 자, 되셨어요? 자, 이걸 ln으로 묶으면 람다 나누기 4 파이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ln으로 묶으면 ln d분의 l 더하기 l 제곱 d 제곱 요거의 2분의 1승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전압도 분포에서는. 되셨죠? 그럼 면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면전할 때는 면전화 밀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면전화일 때 면전화일 때 그림이 여기서 안 되네요. 다음 거 봅시다. 면전화 분포예요. 자, 이렇게 원반이 있고요. 중심축이 요거예요. 요 반지름이 R인 원반이라고 칩시다. 라지 R인 원반이에요.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진 거 요게 R'이에요. 이 R'에 해당하는 원이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보다 살짝 R보다 살짝 더 큰 원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요 두께가 dR'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즉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Z만큼 떨어진 곳에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이 면 전화가 대칭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작용하는 포텐셜을 구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R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면 전화 밀도와 그 전하량과의 관계, 앞에서는 선 전화 밀도 람다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dx 거리당 이렇게 했죠. 그럼 면 전화 밀도는요, 마찬가지로 하면요, 단위 면적당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dA 그 다음에 dq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dq는 면 전화 밀도 곱하기 면적 미분 요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면적이 뭐예요? 이 면적이 바로 요 고리 모양이죠. 요 고리 모양은요, R'에다가 요 한 바퀴 동거에다가 dR'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요, 밀도 요 DA는 어떻게 나오냐면
2파이 r 프라임에다가 dr 프라임만큼 두께를 곱해주면은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r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그림에서 z의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r이에요. 됐어요? 자, 이거를 이제 dv에다 넣어봅시다. 앞에서 한 것처럼 dv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됐어요? r분의 dq예요. 근데 dq 대신에 요거 넣으면 되죠? r 대신에 이거 넣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dq 대신에 저거 넣어요. 이거 넣어요. 그러면 시그마 2파이 r 프라임 dr 프라임 그 다음에 r 대신에 이거 넣으니까 z의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1 나와요. 됐어요? 그럼 이 r 프라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죠?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적분하죠? 적분 영역이 이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그러면 전체 포텐셜 값은 인테그랄 0부터 라지 r까지 적분하는데 이걸 적분하면 되죠? dv. 그렇죠? 그러면 0부터 라지 r까지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2파이 라지 r 프라임 그 다음에 d 라지 r 프라임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z의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1승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2파이 요거 없애주고 2만 남아요. 그러면 요거는 2배의 엡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상수값. 그러면 상수값 뽑아내면 시그마 나누기 2 엡실론 제로 요건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0부터 라지 r까지 적분을 하는데 뭐를요? z의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 요거의 2분의 1 그 다음에 r 프라임 dr 프라임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자, 이거 적분하면요. 이거 적분하면 결과적으로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적분하면 z의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프라임이 아니라 이제 r이 나오죠. r 제곱 요거에 2분의 1 빼기 z 이렇게 나와요. 적분 공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적분 공식.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면전화분포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것, 특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생기는 포텐셜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화 분포에 의해서 포텐셜 값을 구했죠. 그럼 거꾸로 가능할까요? 포텐셜로부터 전화 값을 전기장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챕터 24-6입니다. 거꾸로 나눈 거.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봅시다. 등전이면을 그려볼게요. 이게 등전이면이에요. 자, 등전이면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전기장 벡터가 이거의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면 되죠. 그쵸? 자, 수직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게 전기장 벡터예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놨어요. 전하량 Q0예요. P점이에요. 요 놈이 정지장 벡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S방향으로. 임의의 S방향으로. 이 S방향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정기장 벡터와의 각도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 벡터 ds 벡터라고 하면 이 ds 벡터와 이 벡터는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우리 W는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Q dV였죠. 근데 여기서 Q0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Q0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미세 미분 변화 형태로 바꾸면 이 일은 마이너스 Q0 dV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 QV였는데 미세 형태로 바꾸면 dV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였습니까? 앞에서 한 거에 의하면 Q0 E 벡터 ds 벡터였어요. 되었어요? 자, 이거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요걸 정리하면 Q0 E 벡터 ds 벡터 요거는 마이너스 Q0 dv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내적이니까 뭘 해요? 풀어서 써주면 2 코사인 세타 ds는 마이너스 Q0 dv예요. Q0는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나와요? 2 코사인 세타는 ds 넘기면요. 원래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dv ds란 얘기예요.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2 코사인 세타는 뭐죠? 움직이는 S 벡터로의 정사형 값이에요. 2 코사인 세타는. 그렇죠?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는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정사형 값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전기장 벡터 정사형 값이요. 그게 바로 전기장의 세기란 얘기예요.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움직이는 방향과 관련된 미분 성분이죠. 만약에 이게 X축으로 움직인다면 여기가 X축이 되면 되죠. Y축이나 Z축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만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다른 성분은 상수처럼 취급해요. 그러면 이거는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거는요. S축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에 의해서만 미분하니까 편미분으로 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이 코사인 세타는 바로 ds 벡터 위로의 정사형 값이에요.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 x축은 마이너스 dv dx가 델 x가 되죠. d가 아니라 델 이렇게 되죠. 그럼 y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델 v 델 y 이런 식으로 될 거고 z축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마이너스 델 v 델 z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편미분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델타 S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S분의 V 나오는 겁니다. 즉 거리와 V는 뭐예요? 두 지점 사이의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값. 그래서 E는 Q분의 F고 거리, 두 지점 사이의 거리 S분의 그 두 지점 사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값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전된 입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대전된 입자래요. 대전된 입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해봅시다. 이거는 단순해요. Q1, Q2가 있을 때 입자가 여기가 플러스 이게 Q1이고요.
플러스 Q2가 있다고 칩시다. 거리는 R만큼 떨어졌어요. 고정돼 있어요. 거리는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Q1, Q2인데 고정돼 있는데, 자, 이거는요. 두 지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 움직이는데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일을 방출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움직인다고 쳐봅시다. 요 놈을 움직인다고. 요거는 고정돼 있고 Q2는 고정돼 있고 요거를 움직인다면, 자, 그러면 포텐셜 차이는 처음 위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주면 돼요. 처음 여기서 움직여 간 거예요. 이거는 Q1 움직였죠? Q1 그 다음에 포텐셜 차이값 V 뭐예요? F에서 V 이니셜 빼주면 된다고요. 앞에서 한 거 그대로 응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한 거. 근데 V는 뭐였어요?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R 분의 어떤 거요? Q2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파이널 값이에요. 왜요? 처음 값을 무한 원점으로 하면 0 돼버리니까. 처음 값을 무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한다면 0 돼버리니까 V 이니셜은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마지막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랑 요거랑은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U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R 분의 요건데 전하 Q1과의 관계니까 Q1 곱하기 Q2 해주면 되죠. 왜요? U는 QV였죠? 그렇죠? V 값은 지금 요거예요. 그런데 Q 값은 뭐예요? Q1 요놈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거꾸로 나온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 다음 나오는 거 24-8은 대전된 고립된 컨덕터에서의 포텐셜 값인데, 이건 축전기 할 때도 나오니까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4장, 챕터 2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캐패시턴스를 25장 캐패시턴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